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번 영상은 모국어인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입니다. 부모님 모두 한국분이시고 저는 오늘 한국이 어떻게 제 인생을 망쳐놨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암울한 주제죠? 한국의 인생을 망쳐놨다. 저는 조금 어려서부터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 사회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세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19세는 처음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18살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사회적 기업 선발대회에 선발되어 정부로부터 한 2천여만 원의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는 10여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제 무기는 제가 하루에 책을 2권 이상 읽었고 매일 1개 이상의 주제로 글을 썼기 때문에 제 글쓰기 능력이 상당하였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진급 요청 편지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글쓰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제 글은 A4 용지 한 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7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인생이지요. 젊은 청년이 17살에 10만원을 가지고 글쓰기만으로 사업을 일구고 책까지 출판했으니 말이죠.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제 사업과 인생은 망가지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으로는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하자면 한국에서는 한 살만 차이가 나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서열이 생기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은 17살인데 왜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데 제대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겠냐? 이런 전화도 왔고 심한 경우에는 아니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 성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냐고 네, 당신 사무실 주소 찾아내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제가 17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대 문제가 있죠. 군대 가면서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모두 군대 가야 하고요. 제가 군대 갈 시기에는 육군 기준으로 21개월 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일과 후나 주말에도 외출이나 외박이 제한되어 있고 휴대폰을 소지할 수도 없습니다. 제 보직은 헌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사경찰, 군대 내 경찰이죠. 그 덕분에 엄청난 부조리와 폭행이 있었습니다. 의외라고요. 청렴해야 할 군대 경찰 내에서 폭행과 부조리가 있다. 간단합니다. 제 선임과 지휘관 모두 헌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내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제가 제 선임이나 지휘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제 지휘관에게 신고합니까? 때린 사람한테? 아니죠. 더 높은 상급 부대에 신고합니까? 그 사람들도 헌병이기 때문에 다 인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는 상당히 높은 부대였기 때문에 더 높은 부대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기질로 맞은 적은 셀 수도 없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에게 욕을 하고 때리라고 강요도 받았고 제가 계급이 높았을 때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상병이 된 이후에도 폭행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결국 폭행 후유증으로 저는 체중이 15kg 이상 줄어서 제가 183cm인데 52kg까지 줄어들었고 제 IQ도 군대 가기 전에는 13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제가 지금 9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있었을 때 92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결국 복무 11개월 만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병제대를 하게 됩니다. 의병 전역 이후에는 정신과 약물과 폭행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사업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뭐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글쓰기를 해봤는데 고객들은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했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고, 뭐 간단한 알바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한국 특유의 군대 문화 때문에 3주 이상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도 군대 갔다 왔고 같이 일하는 형도 군대 갔다 왔고, 그리고 저는 그냥 사회 경험도 많이 없고 사업을 해본 것 이외에는 그래서 경력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나이도 어리고 이등병 취급을 받게 되었고, 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3개월 이상 제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잘리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뭐 폐인처럼 1년 이상을 지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심하게 폭행했던 선임에게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그래서 유도신문 해가지고 자백을 하게 만든 다음에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억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한 순간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야, 얘가 그 군대에서 맞았다는 애냐? 중년의 경찰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조사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뭐 질문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 상병한테 맞았죠? 몇 대 맞았어요? 제가 자대 전입해가지고 8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서 장기간 그렇게 맞은 거고, 제가 그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을 때마다 공책에 적어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서 몇 대를 어떻게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얘기하겠다, 제가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못한다 했더니, 아니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몇 대 맞았는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이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군대에서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고 군대에서 폭행과 폭언을 했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고소 결과로는 결국 협박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 나왔고 그래서 무죄가 떴습니다. 그리고 폭행에 관해서는 유죄는 맞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소유예가 뭡니까?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한국의 강제징병제도와 나이 및 계급 문화 그리고 정의의 부재가 17세의 사장이었던 청년의 심신을 박살내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필리핀과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과 호주에서 심신을 회복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